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ETF 투자를 한다면 ETF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세 가지 정도를 투자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데요. 결국 내 투자 수익은 세후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ETF를 세금적으로 바라본다면 거래는 주식처럼 하지만 세금은 펀드처럼 과세된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ETF 절세 비법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ETF는 주로 우리가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장기로 보유하면서 지급받는 ETF 분배금에 대해서 어떤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국내 주식형 ETF랑 그다음에 기타 ETF를 우선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는 이제 국내 상장 주식 현물에 투자하는 ETF 형태고, 그다음에 기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 상품이죠. 채권, 파생 상품,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그다음에 원자재, 해외 주식 등에 이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분류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한 ETF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라는 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5.4%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받고 나머지 소득을 받는 거고요. 네. 기타 ETF에 대해서는 유사한 형태입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것이 이제 분배금과 그다음에 과표 기준 가격 증가분 중에서 조금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15.4%를 똑같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배당소득 원천 징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신 것 중에 하나가 과표 기준 가격 증가분인데, 이 과표 기준 가격은 뭐냐면 ETF 보유 기간 중에 이 발생한 이익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일자별 과표 이제 그 기준 금액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HTS나 MTS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천 징수로 그러면 모든 세금 의무가 끝났다라고 가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5월 달에 있는 게 종합소득세 과세 신고를 하는 신고 기간인데, 네. 이 원천 징수를 하더라도 그 한 해 년도,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는 건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발생한 ETF 소득, 그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 즉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게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뭐 연금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누진과세를 통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혹시나 ETF 소득이 내가 컸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5월 달 이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ETF 매도 시에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도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ETF에 대해서 이 매매를 했을 때 첫 번째로 따질 건 국내 주식형 ETF는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왜냐?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형평성에 따라서 궤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타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 가격 증가분 중에서 조금 더 작은 금액에 대해서 15.4%를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똑같이 이제 배당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금융소득, 즉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 2천만 원이 초과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의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5월 달에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이 국내 상장 ETF 매매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는 현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국내 주식형 ETF와 이 기타 ETF를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갈무리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일반 계좌로 국내 상장 ETF를 운용을 한다면 분배금이나 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를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운영 자체를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거죠. 결국 이제 연금 계좌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장기로 좀 가져가시고 노후를 대비하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 절세 포인트들 몇 가지를 항상 섞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그래서
그래서 연금 계좌 첫 번째로 떠올리시는 건 당연히 세액공제가 있으시죠. 13.2%에서 뭐 16.5%. 그리고 핵심은 이제 이걸 매매 차익값 분배금이 생기셨을 때 이 과세 이연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가 압도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간이 좀 넘죠. 만 55세가 넘어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분리과세 형태로 받는데 그 분리과세 세율이 3.3%에서 5.5% 사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아주 적은 이제 세금을 내고 이제 수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나 연금 외에 다른 방식으로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 이 기타 소득세로 16.5%의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네, IS 계좌에 계좌. 대해서도 예, 궁금하던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사실 IS 계좌 이제 이름 명칭 자체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예, 표현 자체가 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이걸 좀 많이 이쪽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권유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금이 좀 유리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손익을 통산해 가지고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IS 계좌 같은 경우는 이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 이후에 9.9%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절세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4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서민형 ISA 계좌, 이건 어떤 건가요? 서민형이라는 게 기준을 소득으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직전에 과세 기간 동안의 총 급여, 근로자를 기준으로 총 급여는 말 그대로 세전 연봉입니다. 이 세전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 이건 이제 약간 이제 경비를 다 차감한 금액인데요. 이게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 거기서도 총 급여가 5천만 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본인의 이제 기준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서민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챙기시면 절세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서민형이 해당되는지 또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해외 상장 ETF 과세 방식은 어떤지 국내 ETF와는 좀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는 확실히 과세 체계가 좀 다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분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각 나라의 국가별로 좀 소득세율이 좀 달라지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많이 하시니까 한 15% 정도의 원천 징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상장에 대해서 또 약간 매매를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렇죠. 질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 하셨을 때 단일 세율로 22%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것과 똑같이 해외 상장 ETF도 매매하실 때 국내 상장 ETF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매매 차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이후에 나머지 양도 차익 부분에 대해서 단일 세율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점이 그러면 다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을 구성으로 해서 상장 주식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형평성 맞춰서 당연히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지만 해외 상장 ETF는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가 과세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5월 달입니다. 네. 저도 엊그저께 이제 신고를 했었는데 네. 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절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누구나 알고 있는 방식이시죠. 단일 양도소득세 22%가 부담이 된다면 이 차익, 내가 이득을 가져간 주식과 그다음에 손실이 난 주식이 합산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과 차손을 최대한 줄여서 그 같은 연도에 그것을 맞추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12월 달에 이익이 얼마 났는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물론 이제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죠. 손실이 난 주식을 그 시점에 이제 다시 이 자산 가치가 회복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팔아서 그 당해 연도의 가치, 차손과 이익이 합쳐졌을 때 그 차익 부분이 적으면 양도소득세는 우선 적게 내니까 팔았다가 다시 구입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증권거래세는 차라리 이 양도소득세 22%보다는 한참 적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마이너스더라도 팔아서 세금을 덜 내는 게 낫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결제일 2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너무 늦지 않게 뭐 27일 전까지는 그래도 양도를 하셔가지고 차익과 차손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양도소득세 얼마 낼지 예측을 해보시면 큰 절세에 이제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절세 방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제 써먹지 못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거죠? 2월 가세 제도라는 건데 결혼을 한 상태라면 지금 배우자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법률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정을 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남편분이 1억 원의 ETF를 이제 사셨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가치가 6억 원인 겁니다. 와. 네. 아주 이제 성공을 하신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5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면 너무 큰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ETF를 말 그대로 배우자에게 주식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 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되고 배우자는 그 6억 원을 받고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6억 원에 받았고 6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 받자마자 또 바로 판다고요? 네. 그래서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쪽에서는 25년 이전인 24년 12월 31일까지만 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부동산 쪽에서는 이걸 막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인 뭐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시를 들어서 1억 원의 부동산을 샀고 네. 그 6억 원의 증여를 했는데 네. 바로 양도를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네. 6억 원과 팔았던 6억 원 금액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었던 1억 원과 6억 원의 그 차액에 대해 양도세 계산한 것 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제도가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여 후에 이 2월 과세 적용을 안 받으려면 10년이란 기간이 있고 나서 양도를 해야 되거든요. 10년 지난 다음에. 예. 네. 근데 25년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이 2월 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부동산과 다르게 그 기간이 그래도 다행인 게 1년입니다. 하지만 주식의 변동이 1년간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제 지금 매도 시점을 잡았는데 1년 후에는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말 그대로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깊게 한번 해보시는 절세 플래닝이 될 거지만 24년도까지는 아직은 활용할 수 있다. 네. 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2월 과세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뭐 10년은 지나야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4년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게 되면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선은 이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결국 네. 증여를 내가 10억을 해버리면 뭐 6억 공제 받고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증여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바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거의 제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22%의 이제 단일 세율의 높은 세금을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셨을 때는 좋은 절세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ETF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하는 비법들,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